캘리포니아주 해안 절벽에서 테슬라 차량이 260피트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해 차 안에 있던 일가족 전원이 생존하면서 기적 같은 일이라며 화제를 모았지만 알고 보니 운전자인 아버지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포틀랜드의 한 한인 교회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붕괴 우려로 철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 폭우가 내리면서 산사태와 홍수와 관련한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특히 베이 지역은 심각한 피해가 예상돼 주 방위군이 동원됐습니다. 연방정부가 지정된 판매처에서만 구입이 가능하던 사후피임약 미페프리스톤을 모든 일반 약국에서도 판매하도록 허용했습니다. 다만 현재 임신 중절을 허용하지 않는 12개 주는 판매가 금지됩니다. 유족을 속여 가짜 장기기증서를 만든 뒤 시신을 불법으로 판매해온 장례업체의 모녀가 각각 징역 15년과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동안 이 모녀가 판매해온 시신의 수는 수백여 구에 달했습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4일 첫 소식입니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도 미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과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이 당분간 금리 인상을 계속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작년 11월 미국 기업들의 구인 건수는 1,046만 건으로 여전히 1,000만 건을 넘었습니다. 10월 1,051만 건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시장이 예상한 전망치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실업자 1명당 빈 일자리는 1.7개로 기업들의 노동 수요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발적 퇴직자 수가 417만 명으로 18개월 연속 400만 명이 넘었는데 자발적 퇴직자가 늘어났다는 건 더 높은 급여를 제공하는 다른 일자리가 많다는 뜻입니다. 즉 높은 임금을 주고라도 사람을 고용하려는 과열 현상이 계속돼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습니다. Despite the slowdown in growth, the labor market remains extremely tight, with the unemployment rate near a 50-year low, job vacancies still very high, and wage growth elevated. 때문에 미국 연준이 당분간 금리 인상을 계속할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 공개된 지난달 금리 결정 회의 의사록을 보면 연준은 물가 상승률이 2%로 내려갈 때까지 긴축적인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가 안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너무 일찍 완화 정책에 나서는 것을 경계한다고 긴축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지난달 회의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는데 확실한 지표가 나오기 전까지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캘리포니아주 해안 절벽에서 테슬라 차량이 250피트 아래로 추락했지만 일가족 4명 모두 무사히 생존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가운데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이 아빠였는데 차량을 고의적으로 추락시켰다는 의혹이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악마의 미끄럼틀로 불리는 데블스 슬라이드 해안도로. 도로 250피트 아래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찌그러진 흰색 차량이 보입니다. 해당 차량은 테슬라 모델 Y로 지난 2일 일가족 4명이 탑승한 채 해안절벽 밑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지만 다행히 탑승자들 모두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안전하게 구조됐습니다. We come out here unfortunately all too often for things like this, and this was nothing short of a miracle today that they survived. 현지 언론들은 해당 사고에 대해 기적 같은 일이라며 일제히 보도했지만 사고 다음 날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고를 조사하던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대가 추락한 테슬라 차량을 운전한 40대 남성은 바로 피해 가족의 아버지로 살인미수와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체포했기 때문입니다. 수사팀은 조사 결과 누군가 해당 사고를 고의적으로 일으킨 정황이 발견됐다면서 유력한 용의자를 체포하고 범행 동기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LA 미션 힐스 지역 소재의 한 병원의 방사선과 의사인 것을 알렸지만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운전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태연 후 샌머테이노 카운티 교도소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해당 사건이 밝혀지자 이웃 주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Well, they moved in about 5 years ago, and they're the sweetest couple, and they have the greatest two little kids, a daughter and a son. 한편 지난 2018년엔 캘리포니아주 북부의 한 절벽에서 입양한 6명을 태운 여성이 SUV 차량을 몰고 고의로 추락해 모두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포틀랜드 다운타운에 위치한 한인교회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포틀랜드 소방국은 어제 저녁 5시쯤 사우스웨스트 텐 애비뉴와 클레이 스트리트 교차 지점에 위치한 포틀랜드 한인교회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국은 교회가 붕괴할 위험이 있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저녁 6시 30분쯤 85명의 소방관이 출동해 진화에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And then with the height of the building, you can see that steeple is, 60 feet or so. And there was concerns that we were going to have structural collapse. So we had to reposition some of our apparatus that were possibly within the collapse zone. 당국은 화재 당시 교회는 비어 있어 부상을 입은 주민은 없지만 이번 화재로 인한 붕괴가 발생할 경우 인근 지역의 전력이 중단될 수 있는 등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한인 교회 역시 안전하지 않은 곳으로 간주돼 내일부터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회는 몇 년 동안 여러 차례 화재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범죄에 의한 정황이 있는지 구체적인 화재의 원인과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오늘부터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 홍수와 산사태 등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대피령과 함께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오늘 오후부터 2인치에서 최대 8인치 정도에 달하는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면서 오렌지 카운티에는 홍수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그리고 LA 북쪽 지역에는 산사태 우려로 인한 대피령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특히 태평양에서 형성된 폭탄 사이클론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을 강타해 최악의 인명피해를 낼 것으로 예상돼 오늘 개빈 뉴섬 주지사는 주 방위군을 동원하는 등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We do expect localized flooding and mudslides down trees and power lines to occur in San Francisco. 캘리포니아 교통국도 가능한 내일 도로 운전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대피령에 대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전문가에 따르면 전례 없는 이번 폭우의 원인은 기후변화로 지구 온도 상승으로 강수량과 습기가 폭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오늘 일부 테마파크의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LA 카운티에 위치한 테마파크 식스플래그 매직 마운틴은 악천후로 인해 오늘 하루 운영을 중단하고 해당 날짜로 미리 티켓을 구매한 사람들은 다른 날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나츠베리팜은 문을 닫지는 않았지만 차후 기상 상황에 따라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디즈니랜드 역시 운영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폭우로 인해 일부 야외 시설 등에 대한 이용이나 이벤트 등이 제한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지난해 6월 낙태법 판결을 뒤집은 데 이어서 앞으로는 초기 임신 중절을 위한 약물로 사용되는 알약이 일반 약국에서도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에 따르면 임신 중절 알약인 미페프리스톤을 일반 약국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허용했으며 소비자들은 의사의 처방 전으로 일반 약국이나 대형 소매 약국 체인점에서도 해당 약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새로운 규정의 결정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헌법 권리로 보장했던 판결을 폐기한 이후 수술이 아닌 약물을 통한 중절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신 중절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미국 12개 주의 약국에서는 미페프리스톤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한편 낙태권 폐기 초안이 유출됐을 당시 구글에서 낙태약에 대한 검색 건수가 72시간 동안 약 35만 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메릴랜드주의 고등학교 인근 쇼핑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메릴랜드주 경찰국은 볼티모어의 에드먼슨 웨스트사이드 고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한 쇼핑센터 주차장에서 오늘 오전 11시쯤 무차별 총격이 발생해 16살 학생이 숨지고 17살 2명과 18살 2명의 학생이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총격을 가한 용의자는 2명의 남성으로 경찰이 출동하기 전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e other four had non-life-threatening, although two went to shock trauma. The reports is that only one was critical at the time of that report. 에드먼슨 웨스트사이드 고등학교는 학생 5명이 총격을 당하자 조사가 끝날 때까지 학교를 잠정 폐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총격 용의자 2명의 신원 파악과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청소년들의 과도한 SNS 이용을 둘러싼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0대의 소셜미디어 사용이 뇌의 변화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대 연구진이 12살에서 13살의 10대 청소년 169명을 대상으로 3년간 SNS가 뇌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한 결과 SNS를 자주 이용하는 10대일수록 다른 사람의 반응에 뇌가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SNS 이용 빈도가 낮은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의 반응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연구진은 SNS를 통해 10대들의 뇌가 세상을 탐색하고 빠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적용이 된다면 좋은 일이지만 만약 강박적이고 중독적으로 변화한다면 결국 세상에 부적응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장례를 마친 수백여 구의 시신을 유족 모르게 훼손해 불법으로 판매해온 장례업체 대표가 20년형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콜로라도주 법무부에 따르면 몬트로스의 장례업체 선센메사 대표 메건 헤스에게 법정 최고형인 20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헤스는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장례업체를 운영하면서 600여 구의 시신을 대상으로 유족들 모르게 기증 서류를 위조해 시신의 장기를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심장이나 장기를 사고 파는 행위는 불법이고 연구나 교육 목적일 경우 기증한 장기에 대해 판매가 가능하지만 헤스에게서 시신을 사간 의료기관들은 유족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판매했다는 정황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헤스를 도와 같이 시신을 판매한 헤스의 어머니 셜리 코흐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파워볼에 이어 메가밀리언스 복권의 당첨금이 역대급으로 치솟으면서 또다시 복권 열풍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메가밀리언스 측은 어제까지 23차례에 치루어진 추첨에서 단 한 차례도 잭팟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다음 추첨 당첨금이 9억 4천만 달러로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 10월 23일 추첨에서 15억 3,700만 달러의 당첨금을 기록한 이후 역사상 4번째로 높은 금액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올 경우 9억 4천만 달러를 29년 동안 연금처럼 받거나 4억 8,350만 달러를 일시불로 수령하게 됩니다. 메가밀리언스의 다음 추첨은 오는 6일 치루어질 예정입니다. 중국의 코로나 환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하루 9천 명씩 사망하고 있다는 외신의 추정치가 나왔습니다. 중국산 백신의 약한 효능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중국 정부는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베이징에서 조희영 특파원입니다. 중국 상하이시의 한 병원 로비를 병상들이 차지했습니다. 환자들은 다닥다닥 붙어 있고 호흡기 치료를 받거나 수액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밀려드는 코로나 환자에 병원은 극도로 혼잡합니다. 병원의 모든 의료진을 코로나 치료에 투입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中西结合科、康复科甚至麻醉科这些医生呢全部上阵，那么来支援急诊。 중국 관영 매체 인민일보는 2,500만 명 상하이 인구의 70%가 감염됐을 수 있다며 지난해 초 상하이 봉쇄 때보다 20배에서 30배 많은 규모라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과 함께 사망자도 급증하면서 화장터는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블룸버그는 하루 9,000명 정도가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80세 이상 인구의 백신 접종률을 현재 76.6%에서 90%까지 끌어올려 대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시노백 같은 불활성화 백신은 효능이 60.2%에 그쳐 84.5%의 효능을 보인 mRNA 백신 화이자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이 무료로 mRNA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중국은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中国的疫苗接种率不断提高，救治能力不断增强，医疗物资产能不断扩大。 중국도 mRNA 백신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데다 자국산 백신의 효능을 자신해온 만큼 국가적 자존심 때문에 백신 지원 제안을 거절했을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을 축소해서 발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확한 환자 수를 공개하고 백신 접종을 확대하라고 세계보건기구는 촉구했습니다. 차주혁 기자입니다.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은 알려진 것보다 더 심각하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중국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 통계를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확진자와 중증 환자, 심지어 사망자 수까지 실제보다 축소해 발표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We believe that the current numbers being published from China underrepresent the true impact of the disease in terms of hospital admissions, in terms of ICU admissions, and particularly in terms of deaths. 현재 중국 보건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한 폐렴과 호흡 부전으로 숨진 경우만 코로나19 사망자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는 코로나 유행 상황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인데 중국의 사망자 정의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WHO는 중국이 정확한 환자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추가 접종을 포함한 백신 접종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WHO is concerned about the risk to life in China and has reiterated the importance of vaccination, including booster doses to protect against hospitalization, severe disease and death. 14억 인구를 가진 중국에서 다시 코로나가 대규모로 확산하면서 새로운 변이가 세계적으로 유행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장은 더부룩, 기분은 온종일 우울. 이게 다 장이 문제. 식이섬유 좋은 건 알지만 이걸 다 언제 먹지? 이제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바로 캐변으로 해결하세요. 식이섬유는 물론 장에 좋은 부원료들까지 다시마, 감초, 프락토, 올리고당, 갈근, 밀크시슬, 추출, 분말 등 이제 더 쉽고 건강한 장관리 바로 캐변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다시 침범하면 9.19 남북 군사 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경 발언이지만 조건을 달았고 검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를 불러 모아 무인기 대응 전략을 보고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이같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안보실에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무인기와 미사일 등 북한의 합의 위반이 일상화됐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제3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남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합의입니다. 남과 북 사이의 우발적인 군사 충돌 가능성을 크게 낮춘 평화의 상징이지만 일부 보수 진영은 계속 불만을 드러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대로 이행하는지에 대한 감시 정찰 체제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 것이 이 군축 약속의 기본입니다. 그런 부분이 아주 미흡한 데다가 하지만 취임 이후에는 합의 준수를 촉구하며 대체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의 지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어떻게 국민을 위한 결정이란 말입니까? 남한의 적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꼴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영토를 침범하면이라는 조건을 달았고 당장 실행이 아닌 검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당장 합의 파기로 나갈 경우 지게 될 부담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찰을 시작하면서 MBC를 포함한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도 받고 있습니다. 이지선 기자입니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방통위에 2018년도 KBS, EBS, MBC의 이사 선임 관련 자료를 요구해 제출받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적으로 공영방송 이사 임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2021년도 이사 선임 관련 자료는 요구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의 이번 감찰은 2018년 EBS 이사 선임 과정에 관한 제보를 확인하기 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집중 표적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우선 감사원이 지난 7월부터 방통위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는 검찰 수사도 시작되는데 방통위가 종합 편성 채널인 TV조선의 재승인 심사에 개입해 고의로 점수를 낮췄다는 의혹에 관한 겁니다. 감사원과 검찰 그리고 국무조정실까지 한 기관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박은 이례적입니다. 현재의 방통위 체제를 바꾸려는 정치적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올해 7월 임기 전에 자진 사퇴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으로 중대 선거구제가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막상 논의가 시작도 되기 전부터 거대 양당의 부정적 반응에 가로막히는 분위기입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 선거구제를 제안한 뒤 열린 여당 긴급 간담회. 하지만 당장 추진이 어렵다는 반응부터 나왔습니다. 지역구 사정에 따라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을 모으는 것이 대단히 어렵겠구나 하는 느낌은 가졌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는 수도권 의원들이 대체로 중대 선거구제에 찬성하는 분위기지만 당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영남 지역 의원들이 반대합니다. 5년 뒤 선거에 이것을 적용하는 것을 해서 좀 전면적이 아니고 좀 시범적이 될 수 있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그런 데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떠냐. 민주당 지도부의 반응도 미지근합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중진 의원들의 기득권이 고착화하는 단점도 있다고 말했고 이재명 대표도 부정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 방식이 중대선거구제라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비례대표를 강화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국회를 찾아온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대통령의 평소 소신일 뿐이라며 한 발 뺐습니다. 국회가 논의해야 될 일이 아닌가.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300명의 의사를 모두 확인하고 4월까지 처리하자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거대 양당의 현역 의원들이라는 기득권에 부딪힌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의 일반 조문이 마무리되고 입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사흘간 조문객이 20만 명 이상 다녀갔고 한국 성직자들도 성 베드로 대성전을 찾았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 한국천주교 주교회 의장인 이용훈 주교와 염수정 추기경, 서울대 교구장인 정순택 대주교도 조의를 표했습니다. 입관식은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의 오랜 개인 비서인 게오르그 겐스바인 대주교와 가사를 도운 수도의 수녀들이 참관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는데요. 이후 프란치스코 교황이 주례하는 장례 미사가 현지 시간 5일 오전 9시 30분 성 베드로 광장에서 거행되고요. 미사가 끝나면 베네딕토 16세는 성 베드로 대성전 지하 묘지에 안장됩니다. 한 남성이 건물 입구에 페인트를 뿌립니다. 현지 시간 4일 프랑스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활동가 2명이 총리실 입구에 페인트를 뿌리다가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샤를로트라고 밝힌 이 남성은 행동에 나서지 않는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부터 프랑스 등 유럽 곳곳에서는 환경운동가들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유명 예술품이나 동상에 페인트를 뿌리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 회사인 메타가 유럽에서 또 벌금형을 부과받았습니다. 아일랜드 데이터 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에 2억 1천만 유로, 인스타그램에 1억 8천만 유로, 우리 돈 총 5,3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는데요. 가입할 때 맞춤형 광고에 동의하도록 한 조항이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메타는 규제의 명확성이 부족하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메타가 유럽에서 부과받은 벌금은 13억 유로, 우리 돈 약 1조 8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채롭습니다. 클레버케어의 플랜도 다양합니다. 코페이 $0, 광범위한 한국인 의료진 네트워크, 최대 $2,500 치과보험 커버리지, 무제한 침술 제공. 저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 모두를 고려하기에 필요한 건강관리를 위한 추가 비용 걱정이 없습니다. 클레버케어, 건강과 문화를 똑똑하게 지키는 헬스 플랜. 지금 전화주세요.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불법 주차 신고로 상품권 7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누리꾼이 등장해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과 사진인데요. 한 누리꾼이 불법 주차 신고 지역 1위를 해서 지역 상품권 70만 원을 받았다며 두툼한 다발을 공개했는데요. 구청 팀장님이 신고 좀 그만해달라고 해서 몇 달 쉬었는데도 1등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작성자가 공개한 안전신문고 신고 처리 현황 캡처 화면을 보면 신고 건수가 11,600여 건에 달하죠.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불법 주차가 많은 거다, 사명감이 없으면 못하는 일이다 등 해당 누리꾼을 칭찬하는 이들도 있었고요. 너무 과하다, 본인 주차나 똑바로 하고 다니시길 등 인증샷을 비판하는 글도 잇따랐습니다. 한 중고거래 앱에 15억짜리 그림이 등장했습니다. 판매자는 김환기의 1954년 작품으로 작가의 전묘 작품 중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작품이라고 소개했는데요. 심지어 15억에 사서 40억에 팔라며 투자도 권유하고요. 가품이라면 판매자의 양심으로 원금 80% 이상을 보상한다는데요.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김환기 작품이면 15억이면 싼 편이란 의견과 가품이라면 100%지 왜 80%만 보장하느냐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추상미술계의 거장인 김환기 화백은 6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점과 선이 반복되는 점묘를 시도했는데요. 판매자가 주장하는 1954년 점사진품의 신빙성이 의심되죠. 이 판매자는 현재 신고 누적으로 제재가 이뤄진 상태라고 하네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 풍경인데요. 입국장에 설치된 안내 표지판이 뭔가 이상하죠. 한자로 표기된 입국자 글자에서 자는 사람 자자로 표기하는 게 맞는데 아들자로 표기가 됐습니다. 중국인들이 한국에 도착해서 처음 본 공식 안내 표지판에 오류가 있었던 건데요. 잘못된 표지판은 몇 시간이나 방치돼 있었고 시민들의 민원 전화가 빗발친 뒤에야 공항은 표지판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우크라이나 병사가 머리에 총을 맞았는데도 생존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총알이 뚫고 들어간 방탄 헬멧 앞부분에 작은 구멍이 있고요. 총알이 빠져나간 헬멧 뒷부분엔 좀 더 큰 구멍이 보입니다. 총알이 헬멧을 관통한 건데요. 머리에서 피가 살짝 흐르긴 했지만 운 좋은 이 병사는 총알이 정수리를 스치고 지나간 덕분에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부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남성이 또 있습니다. 건물 유리가 산산조각나 길가에 무더기로 쏟아지죠. 이때 근처를 지나던 남성이 황급히 자리를 피합니다. 우크라이나인데요. 지난해 마지막 날에도 러시아는 미사일 수십 발을 퍼붓는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란 말이 있죠.
영국에서 수녀와 신부가 첫눈에 반해 결혼한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주인공은 메리 엘리자베스 수녀와 프리아 로버트 수도사 부부인데요. 수도원에서 실수로 서로의 옷깃이 스친 순간 24년차 수녀였던 엘리자베스는 강력한 불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로버트 수사 역시 사랑에 빠진 것 같다며 나와 결혼하기 위해 수녀원을 나올 수 있냐는 편지를 보냈다는데요. 현재 두 사람은 함께 목회자의 길을 걸으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고요. 영화 같은 두 사람의 이야기는 영국에서도 화제가 돼 BBC 방송까지 앞두고 있다고 하네요. 한 여성이 다가오더니 사진을 찍는데요. 그 순간 옆에 있는 남성이 휴대전화를 빼앗아 저 멀리 던집니다. 화면 속 남성은 빌보드가 지난해 선정한 올해 아티스트인 가수 배드버니인데요. 도미니카 공화국을 여행 중이던 버니가 팬의 휴대전화를 던지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SNS가 떠들썩해졌습니다. 태도 논란에 휩싸인 배드버니는 자신의 SNS에 얼굴에 전화기를 들이미는 사람들은 존중심이 부족한 것 같다며 글을 남겼는데요. 누리꾼들은 사생활을 침해받았으니 화가 났을 법하다며 옹호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버니의 과격한 행동에 실망감을 표한 이들도 적지 않았네요.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채롭습니다. 클레버 케어의 플랜도 다양합니다. 코페이 $0, 광범위한 한국인 의료진 네트워크, 최대 $2,500 치과보험 커버리지, 무제한 침술 제공. 저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여러분의 건강과 일상 모두를 고려하기에 필요한 건강관리를 위한 추가 비용 걱정이 없습니다. 클레버 케어, 건강과 문화를 똑똑하게 지키는 헬스 플랜. 지금 전화주세요. 이상으로 1월 4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